완료본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볼 거는 얘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해서 툴팁이 나오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아이콘이나 특정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말풍선 모양이 나와서 하는 걸 툴팁이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까지는 얘는 사이테이션 안 돼 있구나. 그거는 좀 이따 볼게요. 자, 일단은 저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낯이 익지요. 폰트 어썸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제 다운받으신 걸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운받으신 거의 소스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HTML 보실게요. 자, 인덱스 HTML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폰트 어썸의 9버전을 쓰고 있어요. 430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얘는 우리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얘를 고칠 일은 별로 없어서 그냥 폰트 어썸의 4 형식으로 그냥 쓸게요. 우리가 5에서는 스크립트 방식으로 불러오도록 하고 있죠. 일단 얘가 포커스가 아니니까 요 예제에서는 지금 현재 화면은 그래서 어디 갔니? 네, 얘처럼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인 CSS는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스타일 CSS를 열어주세요. 자, 모든 요소의 박스 사이징에서 보더까지다 라고 되어 있고, 기본 너비는 50램인데 50램보다 적어지면 너비를 100% 쓰라고 되어 있고, 50램보다 넓으면 50램까지가 크기를 유지하면서 화면의 가운데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명 F를 시작하는 폰트 어썸으로 가진 것들의 폰트 사이즈가 4램으로 잡혀 있고, 맨 밑에 있는 거 35번 라인은 지우겠습니다.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35번 라인은 지울게요. 스타일 CSS에서 35번 라인은 지워 주십시오. 자, 일단은 HTML을 보면 지금 div 안에 a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완료본 다시 한번 보면 마우스를 올리면 지금 손가락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링크에 마우스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손가락 모양이 나온다는 건 링크에 마우스 올렸다는 거고, 여기까지도 손가락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follow us on Twitter라는 저 메시지 위에도 손가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도 A 태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메시지 follow us on Twitter라는 메시지가 A 태그 안에 있어야 되겠고, 얘가 지금 누굴 기준으로 요 A 태그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옆에 나타나도록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게 할게요. 물론 before, after로 할 수도 있지만 메시지를 CSS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HTML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A 태그 안에다가 스팬을 만들고 작성을 해볼게요. 스팬을 만들고 클래스명은 팁입니다. 스팬의 클래스명은 팁해서 안에 내용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컨셉으로 페이스북에도 A 태그 안에다가 작성하셔야 돼요. A 태그 안에다가 우리 페이지를 좋아해 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A 태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A 태그를 기준으로 저 스팬 요소를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작성을 합니다. 저장하고 화면 볼까요? 스팬 해서 이렇게 A 태그 안에 메시지를 넣어 주셨으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도록 하지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요게 기본적으로 모양을 어떻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새로 고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이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건 일단은 마우스 올리기 전에도 저 모양을 다 잡아놓고 CSS에서 일단 안 보이게 하고 올렸을 때 보이게 하는 거라고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CSS 잡기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자, A 태그를 기준으로 스팬 요소를 절대값으로 한다고 하니까 CSS에 가서 A에는 클래스명이 툴팁이라는 게 있어요. 툴팁에 가서 기준을 잡아 주십시다. 클래스명 툴팁 기준 잡을게요. relative에서 이렇게 기준 잡아 주십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아까 완료본을 보니까
둥글둥글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짙은 배경을 갖고 안에 있는 글씨가 흰색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 이 클래스명 티벳 스타일입니다. 클래스명 티벳 스타일을 쭉 적어 볼게요. 포지션이 있지요. 포지션이 누굴 기준으로? 저 툴팁을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는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요소에 지금 A 태그가 이렇게 있고 A 태그 바로 옆에 이렇게 있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A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요소의 어디가, 이 요소의 left가 기준이치 left에서 얼만큼, 이 너비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얼만큼 100% 왔다라고 하면 되니까 left 100 할 거라고요. 이게 A 태그 요게 기준이고 지금 만들어질 녀석 이게 팁이라고요. 자, 그러면 left 100% 해볼게요. 탑값 일단 50% 해서 A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에 있게끔 해주고, 글씨를 기준으로 해서 사방으로 여백쯤 주고, 그 다음에 저 left 100% 하면 왼쪽에 딱 붙어 있을 거고요. 안에 있는 글씨 사이즈 해볼게요. 기본보다 조금 작게 해주고, 폰트 웨이트 해서 노멀 할게요. 다음에 백그라운드 파란색 넣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게 있었으니까 보더 레디우스. 안에 있는 글씨 색깔 여기까지 해서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데요. 자, 예상과 다르게 저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의 아이콘 바로 옆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글씨가 한 줄로 안 나와요. 지금 완료본을 보면 얘는 한 줄로 마우스 올렸을 때 팔로워 온 트위터 글씨가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건 한 줄로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 줄로 나오게. 얘가 지금 글씨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다고요. 그런데 완료본은 저렇게 한 줄로 나오고 있다고요. 자, 쉽게 생각해서는 그냥 너비를 줘도 되죠. 그죠? 근데 너비를 줘버리면 뭐가 안 되냐면 얘가 지금 만들어진 걸 보면 글씨가 짧고 넓든 간에 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잡은 패딩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요. 너비를 줘버리면 둘 다 똑같은 사이즈의 그냥 박스만 만들어질 거라고요. 글씨가 짧고 긴 거를 반영을 못 해주고 너비를 조정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줄로 나오게. 플렉스는 아직 여기 안 쓸 거고. 인라인 블락 포지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 크기가 잡혀요. 디스플레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아니고 줄을 넘기고 말라는 게 있었어요. 화이트 스페이스 할게요. no wrap 합니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글씨가 벽에 부딪히면 원래 기본값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내려오지 말라고. 그냥 한 줄로 쭉 가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한 줄로 간다고요. Y 스페이스에 no wrap 합니다. 자, 그리고 센터가 아니에요. 세로 기준으로 분명히 탑이라고 했거든요. 탑에 5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준을 누굴 잡아주고 있죠? 이 A 태그가 기준이에요. 그죠? 개발자 도구에서 A 태그가 크기가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개발자 도구에서 A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 볼게요. I는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A가 완벽하게 지금 크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A가 지금 공간이 저만큼 뿐이 없다고요. A가 크기가 다 차지하게끔 바꿔볼게요. A는 인라인 요소라 안에 이렇게 큰 걸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의 크기가 온전하게 안 잡힌다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얘가 FA는 이렇게 크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A는 그걸 다 반영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탑 50을 해봤자 여기 이 위치가 지금 제대로 안 잡히고 있다고요. A에 가서 툴팁이죠.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 해볼게요. 아니다. 이게 세로로 나와야 되니까 블락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DIB가 있으니까 DIB로 구분되니까 인라인 블락 해도 되겠네요. 확인하고 봅시다. 세로 고침 해보고 다시 A 태그에 가서 이제 A 태그의 크기가 온전하게 잡혀요. 저렇게 파랗게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대로 위에서 탑 50이라고 했던 거대로 얘가 이렇게 50 있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위에서 50 있다고요. 이게 정확하게 센터에 있으려면 누구? 요 요소의 높이만큼 위로 다시 올라가야지 반만큼. 어떻게 해요? 저 크기 반만큼 위로 올라간다고요. 저 크기 재실 겁니까 혹시? 높이가 몇인지 재서 그거에 반땡해서 마진 탑해서 마이너스로 위로 올리실 거예요? 아니죠. 뭘 쓰면 되죠? 뭘 쓰면 되죠? 트랜스폼을 쓰면 되겠죠?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위로 올릴게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얘 크기의 이동 반만큼 마이너스 50% 해서 위로 올리면 정확하게 센터가 될 거라고요.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위치에서 탑에 50이라고 해놓고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센터가 된다고요. 부모가 크기가 제대로 잡혀야 됐었기 때문에 얘한테다가 디스플레이를 줬다고요. 블락이든 인라인 블락이든. 그래서 A가 온전히 A가 품고 있는 폰터섬의 크기를 온전히 반영을 해주고 걔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고 있는 누구? TV 위치를 잡게끔 했다고요. 자, 지금까지는 사실 전초전이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예제의 하이라이트는 얘라고요. 요거. 이 예제의 하이라이트는 요걸 만드는 게 지금 목표예요. 뾰족한 거. 저게 그림이 아니라고요. 그림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확대 축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저거는 뭘까? 다운받으신 거 보겠습니다. 다운받으신 거 안에 보면 HTML 하나 더 있었어요. HTML을 열어보실게요. 다운받으신 거에 보면 balloon에서 풍선이라고 HTML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실게요. 다운받으신 거에 balloon HTML을 열어보십니다. balloon HTML 보면은 이렇게 클래스명으로 구분해서 4개의 DIV를 만들어 놨고 얘를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실게요. 브라우저에서 보십니다. 텍스트박스 3 CSS 열어볼까요? 텍스트박스 3에 CSS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라고요. 그러고 화면하고 같이 한번 봅니다. 얘가 지금 요거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더의 스타일에서 사방으로 실선. 요거 테두리란 얘기예요. 그죠? 테두리고. 테두리인데 지금 사방으로 다 똑같이 실선. 근데 사방으로 다 똑같이 0.7 크기를 이렇게 달리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사방으로 색깔이 위에 우리가 숫자를 4개 적으면 상하 이렇게 시계 방향해서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계 방향에 위에 컬러가 요 색깔이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다 이거예요. 자, 요게 크기가 지금 몇이에요? 0.7의 위드를 가지고 있고 위드 3m, 3em, 3em 했어요. 여기 너비가 이렇게 3em, 3em이라고요. 두 번째 거 볼까요? 요거로 와봅시다. 두 번째 거. 박스 2로 와볼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요번에는 크기를 몇을 줬냐면 0.7만 줬어요. 자, 아까 위에 CSS에 가보면 보더의 박스 사이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와 하이트를 주면 그건 어디까지다? 보더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엄밀히 따지면 얘는 1.4로 바꿔볼게요. 1.4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자, 1.4로 해줬어요. 그러면 이 요소의 크기가 몇이란 얘기입니까? 이 요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 보도의 두께는 아까 얘가 0.7 했으니까 보도의 두께 얘가 0.7 그리고 여기도 0.7이라고요. 다 합치니까 1.4라고요. 그죠? 됐습니까? 아까는 얘가 3이었으니까 0.7, 0.7 해서 여기가 비었지만 지금은 아예 크기를 요 보더만 딱 있는 크기로 만들었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요 세 번째 박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 됐어요? 박스 1으로 가볼까요? 박스 1은 하이트가 위드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보더의 두께만 있어요. 요소의 크기는 어디까지? 보더까지라 했잖아. 보더가 있으니까 크기가 나온다고요. 요거 심지어 위드와 하이트를 안 줘도 보더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보더까지가 내 크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가 0.7 얘도 0.7 얘도 0.7 얘도 0.7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요. 얘처럼 나오게 하려면 이제 저 색깔 회색의 색깔을 뭐로 바꿔요? 투명색으로 바꾼다. 이해되셨습니까? 보더로 처리를 하고 방향별로 여기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투명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얘는 어느 방향을 색깔을 이렇게 만들려면 보더에서 어느 방향의 색깔만 준 겁니까? 오른쪽에 있는 색깔만 준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사선은 이렇게 만든다고요. 자, 그러면 사각형의 크기가 가로 1램, 세로 1램짜리를 만들고 그게 누굴 기준으로 지금 이 툴팁, 얘를 팁을 기준으로 여기에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랍니다. 그럼 포지션을 응용을 해야 되겠죠? 작성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지금 이 크기가 제가 1램에 1램을 준 게 얘의 크기라고요. 그러니까 보더 하나의 크기는 0.5를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HTML은 건들지 말고 여기에는 없는데 이 팁에 이 스팬 얘한테는 없는데 CSS 통해서 내용을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CSS에 가서 얘가 기준이라고요. 기준 잡혀 있어요. 기본값이 포지션이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게 부모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팁이 기준이라고요. 팁에 별도로 포지션을 줄 필요가 없다고요. 저거를 기준으로 before든 after든 공간을 만들고 컨텐트가 있어야 여기에다 실제 글씨를 써면 글씨가 나와버리는 거고 우린 글씨가 필요 없다고요. 모양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위드와 하이트를 주는데 위드와 하이트를 안 줘도 되고요. 제가 사이즈를 줬으니까 하이트 1램 해서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보더를 그냥 지금까지의 보더는 사방으로 다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두께를 쓸 때는 이걸 하나로 쓰지만 우린 지금 방향별로 색깔이 달라야 된다고요. 색깔을 나눠 써야 되니까 이걸 따로 쓰는 거라고요. 보더의 스타일 해서 사방으로 solid, 보더의 두께는 보더의 width, 두께는 사방으로 0.5 램인 거고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거라고요. 보더의 컬러가 위에 색깔을 안 주고요. 트랜스퍼런트. 그리고 오른쪽의 컬러가 여기 바탕색과 같은 색깔이라고요. 요거랑 같은 색깔이고 나머지는 다 투명한 색깔로 있어야 되겠다고요. 이게 누굴 기준으로? 이 팁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는 거니까 얘한테 포지션이 absolute가 되겠다고요. 그러면 기준 위치가 우리가 누굽니까? 이 팁이 이렇게 있으면 기준 위치에 여기에다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요소에 우리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이 요소의 right가 기준 위치 right에서 얼만큼 왔냐고요. left로 빼기는 물론 크기를 알으니까 left 이 요소의 left가 그러면 이 요소의 left가 기준 위치 left에서 1램 빠진 건 알아요. 우리가 너비를 줬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너비를 계산하기 싫으면 먼 쪽에서 이 요소의 뭐가 이 요소의 right가 기준 위치 right에서 100% 왔다고요. 포지션 이제 애들은 말 안 해도 가운데가 되려면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요. 아까 A 태그를 기준으로 얘를 했던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잠깐만요. 0.5 얘가 왜 이렇게 뭉툭하냐? 잠깐만 100% 맞나? 보더랑 얘랑 합쳐져 버렸네? 자, 위드를 빼버릴게요. 그렇게 해서 안 더해지게 했습니다. 보더의 두께만 있어도 크기가 나온다고요. 그럼 박스 사이즈를 주든가 하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보이다가 하니까 얘가 안 보인다고요. 누가? 얘 통째로 안 보이는 거니까 팁이 안 보이면 팁에 비포로 만든 것도 안 보이겠지. 팁에 가서 오페서티를 0으로 합니다. 그럼 안 보이겠죠? 언제 제가 나와야 됩니까? 누구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우리가 지금 얘를 어디에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A 태그의 안에다가 만들어 놨다고요.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니까 A 태그 클래스명이 툴팁이니까 툴팁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해보겠습니다. 툴팁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누가? 그 안에 있는 팁이 얘 오페서티가 몇으로 바뀌어요? 1로 바뀐다고요.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트랜지션은 마우스 올리기 전에다가 해놓으시고
오페서티와 트랜지션 바뀌는 과정을 마우스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여기에 마우스 올리면 이제 나올 거라고요. 됐으면 저장하고 브라우저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쓱쓱 나오죠. 자, 이게 약간 미끄러지듯이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오른쪽에서 쓱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마우스 올리기 전에는 오른쪽에 조금 가 있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오페서티와 얘가 왼쪽으로 오게끔 하면 되겠다고요. 그러면 마진 레프트를 줄게요. 마우스 올리기 전에 1램이 있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얘의 1램이 0으로 바뀌면 쓱 왼쪽으로 오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위에 오른쪽에서 쓱쓱 들어오는 툴팁이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1번이 있어요. 그러면 이 1번에 대한 설명이 어딨냐면 저 밑에 있다고요. 이렇게 각주로 해서. 그러면 이 1번의 각주를 클릭하면 얘 스타일이 바뀌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클릭하면 얘 스타일을 바꾸겠대요. 여러분, CSS에서 지금 처음 나와요. CSS에서 누군가를 클릭하면 누구를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린 적이 없다고요. 막 기껏해야 마우스 올렸을 때 올린 녀석이나 마우스 올렸을 때 자식 요소의 스타일을 바꿔봤지, 클릭했을 때 누군가의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은 지금까지 없었다고요. 이제 하나 나온다고요. 얘에서 여기에서 이걸 클릭하면 얘 각주가 얘입니다라고 해서 얘 스타일을 바꾸겠다고요. 그러면 얘랑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HTML에 가볼게요. HTML에 보면 여기 지금 서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A 태그로 감쌀게요. 서프라는 부분을 A 태그로 감싸 주세요. HTML에서 서프라는 부분을 A 태그로 이렇게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누가 호출을 받게 할 거냐면 얘가 호출을 받게 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화면에 얘가 나오게 하고 싶대요. 자, 한 페이지 내에서 지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바로가기 만들어 봤었어요. 그죠? 얘를 클릭하면 이게 여기에 나오게 하려면 여기 href에 여기 값에다가 뭐라고 써야 됩니까? 밑에 지금 id가 있다고요. id 풋노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내부의 링크 샵? 그래도 반장님이 아시는구만. 샵 이렇게 풋노트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페이지에서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id 풋노트로 가는 거라고요. 얘를 클릭하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id 풋노트로 이동한다고요. 이동하는지 볼까요? 넣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넣으셨으면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자, 세로로 길게 해놓고 보세요. 세로로 길게. 왜냐하면 저 밑에 이동을 하는지 봐야 되니까. 자, 지금 여기 이 서프에다 이제 링크가 생겼죠. 서프에 링크가 생겼다고요. 클릭하면 어떻게 돼? 클릭하면 밑에 풋노트로 이동을 하죠. 이동하는지 확인. 클릭을 하시면 그리로 이동하는지 확인하라고요. A 태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입력하신 거 맞습니까? 보고 치지 말고 카피해서 쓰세요. 밑에 id명을 카피해서 넣어 보십니다. 자, CSS에 가서 지금 이게 id 풋노트 얘지 않습니까? id 풋노트 얘라고요. 이거 카피를 하라고요. 얘 아니에요. 풋노트 아니고 얘예요. 자,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밑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거에다가 스타일을 달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얘가 id니까 카피해요. 카피합니다. CSS 가볼게. id니까 샵 찍고 얘가 뭘 받으면? 타겟을 받으면 얘 백그라운드를 실버로, 블랙으로 하자. 얘 블랙으로, 얘 컬러를 레드로 해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자, 위에 표시줄에서 id 풋노트를 지우고 이 페이지가 처음 열린 것처럼 해주세요. 뒤에 주소 표시줄에 index html만 있게끔 합니다. 그렇게 지운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봐요. 지금 아래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그냥 글씨로 나와 있지만 이제 얘를 클릭해서 저 녀석이 id 누구? 풋노트가 타겟을 받으면 걔 CSS를 바꿀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해서 툴팁과 사이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